자, 이어서 7번 스포츠 성폭력 방지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오는 이 단어이기도 하죠. 이 특히나 뭐 최근 뉴스는 이 스포츠 지도자들이 저지르고 있는 성폭력, 그다음에 스포츠 이런 선수들 간에 생기는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인 정말 고민이 되고, 또 뭔가 이게 해결책을 만들어야만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지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 2015년도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체육 지도자와 청소년들의 성별 융합 학습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어때요? 괜찮죠? 그 다음에 주변 사람의 묵인과 사회적 무관심. 어때요? 이상하죠? 체육 단체들의 의무적 예방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스포츠 성폭력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는 것이다. 답은? 답은? 네, 주변 사람의 묵인과 사회적 무관심. 지금은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게 아마도 첫 시험이었었기 때문에 문제를 일부러 쉽게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지도자들이 또 배출이 되고, 이런 과정 중에 문제가 너무 쉽다 이러니까 최근에는 조금 문제가 어려워졌어요. 많이 어려워지진 않았는데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특히 이제 이 중에서도 다와 라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요. 다에서 보면 지금은 모든 단체가 성폭력 관련해서 예방교육을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다 모든 기관이 이런 의무적 예방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간혹 문제가 이렇게 뒤집혀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스포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가지 지문들이 나오고, 그 중에 보면 예방교육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스포츠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가장 필요로 하는 방지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방교육이라는 지문이 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특히나 다른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스포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의 이런 예방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스포츠 성폭력, 이제 대한체육회 산하기관에 스포츠 성폭력을 상담하고 그것에 대한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한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포츠 성폭력 전문 상담원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보죠? 우리가 지도자나 또 스포츠를 뭔가 이렇게 업으로 하거나 선생을 하는 사람들의 내적 통제 장치가 잘 가동이 되어서 이런 것이 범죄고, 또 상대방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갖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측면을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째, 스포츠에서 인종차별 극복 방안이 아닌 것은. 보통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요, 아닌 것은 또는 옳은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아니면 그중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로 나오죠.
스포츠에서 인종차별, 제가 그랬잖아요. 이 수업에서 이 스포츠윤리라는 수업을 수강을 하다 보면 가장 잘 나오는 것이 폭력, 차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포츠에서 인종차별은 대표적인 게 뭐죠?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 피겨 스케이트, 뭐, 아이스 댄싱, 이런 데 보면, 주로 백인과 아시아계들이 이제 주류를 이뤄왔어요. 근데 근래에 흑인 여자 선수가 나타난 거죠. 그런 것이 눈으로 봤을 때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이 인종차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에서 인종차별을 극복하는 방안이 아닌 것은 가, 인종을 초월한 실력으로 경쟁하는 것. 나, 인종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것. 다, 차별철폐의 이념과 방법론. 여기까지는 어때요? 괜찮죠? 그 다음에 라 한번 볼까요? 국수주의적 이념으로 전환하는 것.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요 국수주의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만 풀릴까요?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인가요? 네, 당연히 지금 가나다와 라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그죠? 다 차별철폐의 이념과 방법론 필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인종에 대한 편견도 해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종을 초월한 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라, 국수주의라는 말은 뭐냐면 극단적 민족주의예요. 우리가 사실은 어, 이런 단어를 고등학교 정도만 졸업하면 다 아는 이야기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고, 대표적인 국수주의적인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극단적 민족주의자의 이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 이게 뭐예요? 예, 인종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가겠다 이 얘기잖아요. 예, 반대로 가겠다. 게르만족 빼고 나머지 민족들은 사람도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그래서 완전히 반대로 가는 그런 이념인 것이죠. 그래서 답은 라합니다. 자, 9번. 자, 다음과 같은 원칙과 이를 주장한 사람으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지금 이 9번 문제가 무슨 이야기냐면 스포츠 윤리에서 동물 복지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스포츠에서 어떤 동물들이 나타나냐면 예를 들면 소싸움도 그렇고요. 또 그 개가 뛰는 그 개 경주 대회. 하여튼 동물이 나타나는 스포츠 종목들이 있어요. 뭐 승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동물 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자, 지문을 한번 읽어보면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은 감각을 가진 모든 생명체의 이익에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뿐 아니라 감각을 가진 동물도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 보여지는 지문에 이 주체가 어떤 그 동물이냐면 모든 동물을 다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죠, 이렇게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키워지는 그런 소들, 돼지들. 또 결국은 살아있을 때는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그 쾌락을 극대화시켜주고 죽을 때는 그 고통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이 모든 동물들에 대한 도덕적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지금 동물복지에서 나타나는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반종차별주의자, 또 종차별주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수업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피터 싱어, 제레미 벤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피터 싱어는 동물복지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 나타나는 그 내용은 여기서 플라톤과 베이커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주장했던 내용이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동물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난데요. 난데 라도 한번 보면 쾌락과 고통의 평등 원칙이다. 뭐 제레미 벤담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수업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학교 체육에서 반사회적인 행위를 순화 및 구체화시켜주는 체육의 심리학적 가치는 무엇이냐? 어렵죠. 아마도 오늘 이번 주에 푼 10개의 문제 중에 가장 까다로운 문제였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자면 학교 체육에서 반사회적인 행위를 순화 및 구체화시켜주는 체육의 심리학적 가치는 무엇이냐? 근원적 경향의 제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속 깊은 데서 올라올 수 있는 다양한 습관, 행동 이런 것들의 어떤 경향성을 잘 제어해 주는 것이 체육의 심리학적 가치일 수도 있다. 특히 이런 반사회적인 행위들을 순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주의를 억제해 주겠다. 인본주의의 가치, 그 다음에 욕구불만의 해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답은 근원적 경향을 잘 제어시켜 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구를 해보면 축구는 발로만 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축구를 하다 보면 손으로 뛰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당연히 안 들죠. 축구는 발로만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렇지만 유아들의 경우에는 발로만 차다가도 잘 안 되면 손으로 집을 수도 있죠. 이제 어떤 그 축구에 대한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학교 체육을 하다 보면 이러한 지켜야 될 규칙들이 이제 몸에 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반사회적 행위를 순화하고 구체화시켜주는 어떤 심리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이냐면 어떤 근원적 경향을 잘 제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연구를 했는데 스포츠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성인 이후의 시기에 교통법규를 누가 더 잘 지킬까? 라고 이제 누가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내용은 좀 재밌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요? 뭐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제로도 스포츠를 운동선수 생활을 했거나 스포츠를 전공했던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결국은 근원적 경향이 잘 순화돼서 제어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